깊은 밤 편안한 잠을 위한 이야기 꿀잠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봄날 산과 들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복사꽃에 얽힌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의 전설입니다. 꽃처럼 피어났다가 이슬처럼 사라진 한 처녀의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봄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그들의 간절한 약속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풍파를 등지고 오직 학문 수양에만 전념하는 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청운. 그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 탓에 벼슬길은 멀리하고 홀로 산중에 은거하며 고독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명예는 구름과 같으니 오직 이 서책 속 진리만이 영원하리라. 허나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랠 길은 없구나. 매년 봄 청운이 머무는 산골짜기에는 복숭아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숭아 나무들은 꽃을 피우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기이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청운은 이 황량한 풍경을 무심히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해가 바뀌고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청운은 여느 때처럼 산책에 나섰는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복숭아 나무 가지마다 탐스럽고 고운 복사꽃이 만발해 온 산이 연분홍빛 구름 속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 이 무슨 신비로운 광경인가. 해마다 죽은 듯 황량하던 나무들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 생명을 토해내는가. 마치 성경이 눈앞에 펼쳐진 듯 하구나. 청운은 꽃에 취해 숲을 헤매다가 복사꽃이 가장 짙게 피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흐르는 시냇물과 함께 흰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청초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저 낭자께서는 이 깊은 산골에 어찌 홀로 계신 것입니까? 저는 이곳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저를 기다리던 분이 오셨군요. 처녀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기에 청운은 그녀를 도화, 즉 복사꽃 처녀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매일 복사꽃 숲속에서 만나 시를 읊고 인생의 깊은 이치를 논했습니다. 청운의 고독했던 마음은 도화의 존재로 인해 따뜻하고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선비님은 어찌하여 세상의 부름을 외면하고 이곳에 홀로 계십니까? 낭자처럼 아름다운 존재를 만나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도화 낭자와 함께하는 이곳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세상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청운은 그녀와 함께 영원히 이 복사꽃 숲속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화에게는 숨겨야 할 슬픈 비밀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뜬 밤, 도화는 청운에게 조용히 다가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비님, 저에게는 숨길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복사꽃 숲의 정령입니다. 제가 피어나는 것은 오직 봄의 정기가 충만한 짧은 기간뿐입니다. 정령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십시오, 저 만개한 꽃잎들. 이 아름다운 봄날이 끝나면 저는 다시 꽃으로 돌아가 긴 잠에 빠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저는 단지 석 달만 선비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청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행복이 이리도 짧은 시간 동안만 허락된 덧없는 꿈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청운은 도화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도화 낭자. 당신을 잃고 다시 홀로 고독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발 이대로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선비님,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이 숲의 정령이기에
저는 영원히 이 숲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제가 다시 꽃으로 피어날 때 선비님은 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화가 말한 석 달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복사꽃은 시들기 시작했고 숲은 다시 황량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도화는 청운의 품 안에서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선비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시 피어날 때 이 숲을 찾아와 주세요. 저는 매년 봄 선비님을 그리워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당신이 다시 피어날 날만 기다릴 것입니다. 도화는 청운의 품 안에서 작은 복사꽃 씨앗 한 톨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청운은 텅 빈 숲 속에서 오직 도화와의 추억만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도화가 남긴 씨앗을 땅에 심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사꽃이 피지 않는 긴 가을과 겨울의 시간은 청운에게 처절한 시련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의미를 잃었고 오직 봄날만을 기다리는 그리움만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도화야, 복사꽃 처녀야. 너는 어찌 나에게 이리도 짧은 행복과 이리도 긴 고통을 남겼느냐. 봄은 언제 오는가? 청운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갔고 그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복사꽃 미친 선비라 불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황량한 복숭아나무 숲만이 보였고 그의 귀에는 도화의 마지막 약속만이 들렸습니다.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청운이 심은 씨앗에서는 싹이 돋아났고 황량했던 숲의 나무들에도 다시금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운은 노쇠한 몸을 이끌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복사꽃이 일제히 피어나온 산을 다시 연분홍빛 선경으로 물들이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아, 도화야. 나의 도화. 그대가 약속을 지켰구나. 청운은 복사꽃이 가장 짙게 핀 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다시 흰 소복을 입은 도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운이 늙어버린 모습에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 약속대로 오셨군요. 저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석 달 동안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청운은 도화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기나긴 고독과 그리움을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그해 석 달 동안 청운은 다시 젊은 시절의 활기를 되찾았고 도화와의 사랑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면 도화는 다시 꽃이 되어 잠들어야 했습니다. 청운은 이제 이 슬픈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도화의 존재가 곧 이 숲의 생명이며 자신이 매년 봄을 기다리는 것이 곧 도화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청운은 매년 봄이 오면 복사꽃 숲을 찾아 도화와 석 달을 함께 보냈고 다시 겨울이 오면 도화의 영원한 봄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반복되는 계절의 순환처럼 봄이 올 때마다 다시 피어나는 그리움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복사꽃 처녀 전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짧은 순간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긴 기다림과 그리움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므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계절을 넘어 시간을 초월하여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꿀잠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사꽃처럼 아름다운 꿈을 꾸시며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